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12.3 내란 사태로 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음식점들마다 예약이 취소되는 등 소비도 얼어붙으면서 지자체마다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고깃집. 주변에 관공서가 많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송년회 문의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는 단체 예약이 한꺼번에 취소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원래 막년의 느낌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예약이 쭉쭉 원래 들어와야 돼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예약이 문의가 많이 줄었어요. 국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닭갈비 거리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 불황에 국내 정치 상황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상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이라도 조금 일어나면 좀 나은데 일어날 기미가 없는 거, 더 하는 거 사람이 더 한다뇨. 실제로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83.6%는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사정이 곤란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46.9%는 국내 정치 상황이 불확실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민생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급하게 예비비 5억 원을 들여 춘천사랑 상품권 5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할인율을 10%로 올리고 사용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정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인데 8일 만에 95%가 팔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예정된 행사나 축제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용역 발주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개장한 지역 먹거리 직매장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제구는 이달 말까지 착한 가격업소에서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양구군도 지역 상품권인 백코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는 연말 송년회를 예정대로 하라고 독려하는 등 지자체마다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정선군 청사를 현재 위치에 신축하는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민원 불편이 없도록 인근에 행정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임시청사를 마련한 다음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2년 준공된 정선군청. 지은 지 50년이 넘어 낡고 비좁은 데다 안전 문제도 있어 지금의 위치에 신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최근에는 신축 청사 설계 공모를 진행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당선작이 결정돼 큰 그림이 제시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주민 설명회 등이 이어지고 2026년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신축 청사는 의회, 문화예술회관까지 통합해 정선군의 랜드마크이자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2022년 타당성 조사에서 추산된 1,070억 원에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돼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청에서도 방문하는 사람이 항상 전시시설을 같이 보고 그다음에 그 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민원도 볼 수 있게 통합 로비를 해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공사 기간은 2028년까지 2년가량 예상되는데 행정 공백이 없도록 임시청사도 마련됩니다. 정선역 인근에는 2026년까지 행정지원센터가 지어져 신청사 공사 기간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실이 이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센터는 현 청사에서 차로 2분가량 떨어진 공터에 6층 규모로 신축되고 신청사가 완공되면 컨벤션 센터 등 회의시설로 활용됩니다. 민원실 외에 행정부서와 의회 등은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있는 북평면 옛 폴리텍 대학 부지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이전합니다. 현재 청사에서 차로 15분가량 걸리는데 정선군은 와와버스 노선을 개편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선 8기 이병선 시장 대표 공약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속초시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 북부선 개통 등에 대비해 2028년까지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부지 선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초시는 전체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신축 예산 재원 마련 등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한국에는 밥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밥심이 필요한 소방관들이 예산이 없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기 어렵다는데요. 유독 강원도 상황이 열악합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탄 구급차가 급히 출발합니다. 인근 편의점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겁니다.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립니다. 11시 30분경에 신고가 들어와서요. 출동 나가는 상황입니다. 출동이 걸리면은 어쩔 수 없이 식사는 좀 늦어지더라도 일단 출동을 먼저 나가는 거죠. 출동 시간은 공교롭게도 점심시간. 1시간가량의 출동을 마치고 돌아와 점심을 먹는데 배달시켰던 밥과 국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조리 인력이 따로 있었다면 출동이 있어도 따뜻한 밥을 먹었겠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안전센터에는 관련 예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조리시설을 갖췄지만 조리 인력 인건비가 배정되지 않아 점심과 저녁 모두 배달을 시켜 먹거나 도시락을 챙겨와 먹어야 합니다. 안전센터 특성상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하루 2끼 배달을 시켜 먹을 곳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식어 있긴 하죠. 많이 불어 있기도 하고. 제가 갔던 다른 센터도 다 동일 요건이어서 그때도 같이 시켜 먹거나 도시락 싸오거나. 전국에서도 강원도는 가장 상황이 열악한 곳으로 꼽힙니다. 강원도에 있는 77곳의 관서 중 절반이 넘는 42곳의 조리 인력 운영비와 부식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곳은 서울 4곳, 광주 1곳뿐으로 강원도와 차이가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관들이 직접 돈을 걷어 조리 인력을 고용하고 부식비를 충당하는 곳이 17곳에 달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25곳은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도 어렵고 긴축 예산 편성으로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원소방본부장과 5개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최근 소방관의 열악한 급식이라며 올라온 사진이 논란이 됐지만 강원도에선 그마저도 지급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소방관서 급식 운영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소방관서 급식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년도 급식 환경 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3억 원가량 많은 9억 7천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77곳의 소방관서 중 35곳에만 지원되던 급식 운영비 예산은 내년부터는 45곳까지 지원됩니다. 강원도가 연말연시 소비 활력 정책을 펼칩니다. 내년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올해보다 60억 원 증가한 580억 원으로 늘리고 다음 달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80억 원어치를 판매합니다. 또 도내 63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시군 출자 출연 기관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24일부터 이틀간 속초 설악 로데오 거리에서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더몰에서 다음 달 설 맞이 기획전을 열고 30%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태백시가 한국형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스템 성능을 실험하는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1순위 지역의 태백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 철암동 일대에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사업비 5,138억 원이 투입돼 지하 연구시설이 들어서며 2050년까지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태백시는 지난 8월 지하 연구시설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현장 조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이번에 최종 사업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 재판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며 결국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신교육감과 피고인 6명의 23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강원도 교육청 전 대변인의 사촌 동생과 동창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통화 녹음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화 당사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어지면서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가 컸던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이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을 포함해 전국 11곳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해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지원 외에도 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지원이 실시됩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소상공인 연합회로부터 목민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김홍규 시장은 2022년 강원도 최초로 소상공인과를 신설했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1,000억 원의 강릉페이를 발행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경영정책자금 2차 보전과 점포환경 개선 사업,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시책 추진도 수상 사유로 꼽혔습니다. 목민감사패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본받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한 공로를 평가하여 수상하는 상입니다. 제천 평창 구간의 철도 개설을 촉구하는 평창 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창군 번영회와 8개 읍면 번영회장, 각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평창군청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천 평창 구간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 제천 입성역에서 평창역까지 57.8km 구간의 철도를 신설하면 원주를 거쳐 돌아가지 않고 중부 내륙 지역과 바로 연결되고 기존 철로를 활용해 호남 지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2조 원 넘게 되는 사업비가 난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군부대 공사 현장의 체불 금액 1억 1천만 원을 청산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가평의 한 군부대가 발주한 곳으로 일용직 근로자 29명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이곳 근로자가 철골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산기동팀의 청산 지도로 근로자들이 모두 1억 1천만 원의 체불 임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정선군이 골지천 유역의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합니다. 정선군은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고랭지바 토사 유실로 인한 흙탕물 등을 줄이기 위한 담장 시설과 우회수로 침사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점 오염원은 넓은 면적의 농지에 살포된 농약 등이 빗물과 함께 유출돼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임계면 가목리, 도전리, 직원리 일대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100일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춘천 지역 100일의 누적 환자 수는 173명으로 연령대별로는 10세에서 19세까지가 8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1에서 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면역력이 약해 치명적일 수 있는 영유아와 임신부는 물론 일반 성인들에게도 예방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